98회 매경 테스트 채점 결과 정답률이 낮은 문항을 선별해 함께 풀어보며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경제 지식 문항입니다. 보통 지식 문항은 사고력 문항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주제가 가이드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드물어 난이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정답률도 높게 나오는 편이지만 간혹 평소에 자주 다뤄지지 않던 주제가 출제되는 경우 정답률이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문항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음 중 한 사회 구성원을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배열한 것으로 인구 누적 비율에 대한 소득 누적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문제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4번 로렌츠 곡선입니다. 로렌츠 곡선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나며 문제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로축의 소득에 따라 사회 구성원을 오름차순 정렬한 다음 세로축의 소득 누적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로렌츠 곡선이 45도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소득 분포가 균등해지며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소득 분포가 불균등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위계수는 로렌츠 곡선으로부터 도출되는 소득 불평등 지표로 두 사회의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는 경우 소득 불평등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로렌츠 곡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위의 그림에서는 삼각형 OAB 영역에 대한 C 영역의 비율로 정의되며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집니다. 진위계수가 0이라는 것은 로렌츠 곡선이 균등분포선과 같아지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며 이때 진위계수는 0이 됩니다. 한편 진위계수가 1인 경우는 로렌츠 곡선이 OAB가 되는 경우로 소득이 완전히 불평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진위계수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은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위계수는 가장 많이 쓰는 소득 불평등 지표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러너지수는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한개 비용에 비해 제품 가격을 얼마나 더 높게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가격 빼기 한개 비용을 가격으로 나눈 것으로 계산되며 0 이상 1 미만의 값을 가집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 이 값은 0이 되며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록 1에 가까워집니다. 엥겔 계수는 일정 기간 가계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집니다. 10분위 분배율은 최상위 20% 소득에 대한 최하위 40% 소득의 비율로 0 이상 2 이하 값을 가지며 이 값이 클수록 소득이 더 균등하게 분포된 것으로 봅니다. 이 10분위 분배율은 10분위 배율과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10분위 배율은 최하위 10% 소득에 대한 최상위 10% 소득의 비율로 이 값이 클수록 소득이 더 불균등하게 분포된 것으로 봅니다. 10분위 분배율과 10분위 배율을 구분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경제 사고력 문항으로 유명한 중고차 시장에서의 역선택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중고차 시장을 레몬시장 또는 개살구 시장이라고 하는데 레몬시장의 거래는 빈출 소재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으니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문제. 한 중고차 시장에서 100명의 판매자와 100명의 구매자가 거래를 위한 가격 흥정에 임하고 있다. 판매자는 중고차를 각자 한 대씩 가지고 있고 전체 매물 중 절반은 우량품, 나머지 절반은 불량품이다. 중고차 품질은 소유주 본인만 알고 있고 구매자는 우량품과 불량품이 각각 절반씩 섞여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개별 중고차의 품질은 식별하지 못한다. 중고차 구매자는 위험 중립적이고 최대 한 대의 중고차만 구매한다. 한편 판매자와 구매자가 생각하는 중고차의 가치는 아래와 같다. 다음 중 이 중고차 시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 가장 올바른 것은? 우선 구매자 입장에서 판매자가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 우량품인지 불량품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그 가치를 추정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자신 앞에 놓인 물건이 0.5의 확률로 불량품, 0.5의 확률로 우량품이므로 불량품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최대 가치 2,400만 원의 절반인 1,200만 원과 우량품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최대 가치 4,800만 원의 절반인 2,400만 원의 합, 즉 3,600만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불 용의 가격은 0.5 곱하기 2,400만 원 더하기 0.5 곱하기 4,800만 원은 3,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3,600만 원이라는 가격은 판매자 입장에서 우량품을 팔 수 없는 가격입니다. 판매자는 우량품에 대해 적어도 4,000만 원은 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량품에 대해서는 애당초 구매자와 판매자 간 어떤 가격 흥정도 성사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구매자도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자신이 판매자에게 3,600만 원 이하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판매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이는 곧 자신에게 팔려는 물건이 불량품이라는 사실을 토로하는 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자는 자신 앞에 판매자가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 불량품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불량품에 대해서는 2,400만 원까지만 지불할 용의가 있고
판매자는 2천만 원 이상 받고자 할 것이므로 불량품에 대해 2천만 원 이상, 2,400만 원 이하 가격에서 흥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량품은 시장에서 모두 퇴장하고 불량품만 2천만 원 이상, 2,400만 원 이하 가격으로 모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중고차 시장에서의 거래는 불량품의 비율과 구매자의 유보 가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령 불량품이 아주 낮은 비율로 섞여 있다면 불량품이 일부 섞여 있어도 구매자 입장에서 대부분의 물건이 우량품인 셈이므로 우량품과 불량품이 모두 거래될 수 있습니다. 또 우량품에 대한 구매자의 지불용의 가격이 대단히 높으면 불량품이 상당수 섞여 있더라도 우량품과 불량품이 모두 거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반대의 경우 가령 우량품에 대한 구매자의 유보 가격이 대단히 낮거나 불량품의 비율이 대단히 높으면 우량품과 불량품 모두 거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고차 시장에서의 거래 행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귀결될 수 있어 원리와 함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경영 문제 재무문항입니다. 재무문항의 경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손떼기 어렵지만 약간만 공부하면 가장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들 포기하지 말고 빈출 주제는 꼭 공부를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아래의 기사에 나타난 재무활동이 기업의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경영관리 ERP 기업 아이퀘스트가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의 비율로 배정해 총 943만 주를 무상증자하기로 결정했다. 신주의 액면가는 100원이며 배정 기준일은 오는 19일이다.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지난 1월 1일로 상장 예정일은 5월 13일이다. 무상증자 후 보통주는 총 1886만 주, 자기 주식은 43만 주가 될 예정이다. 이 문제는 무상증자가 기업의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입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이익준비금이나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증자를 해도 회사에 들어오는 현금은 없습니다. 무상증자는 재무제표의 자본 항목을 변동시켜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증자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발행 초과금 1억 원을 재원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회사의 자본 항목 중 자본잉여금은 1억 원 감소하고 자본금은 1억 원 증가하게 됩니다. 자본잉여금이 감소한 만큼 자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 총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자본이익률도 변화가 없습니다. 무상증자는 부채와는 상관이 없는 재무활동이므로 부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채 비율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는 늘어난 주식 수만큼 1주당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사가 100% 무상증자를 시행해 발행 주식 수가 2배로 증가하면 주식의 가격을 기존 주가 대비 2분의 1로 낮춰 시가총액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무상증자 전에 10만 원인 A사 주식 1주를 보유했다면 무상증자 이후에는 조정된 주가가 반영된 5만 원인 주식 2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무상증자로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은 작아지게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매경 테스트 기출문제 1200제와 지필진의 해설풀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출문제 학습 서비스 런칭 기념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